미국 본토의 사드 한 개 포대를 성주 골프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지진 계측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진 계측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낙제점 수준입니다. 의원 4명 가운데 1명씩은 시정 질문을 아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새 야구장에서 맞은 첫 시즌에서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이 태풍의 열기로 낮 동안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봉화와 영천 등 일부 지역은 평소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서신다면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풍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 밤 비 피해 없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9도, 안동 역시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배치안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4개 사드 포대 가운데 하나를 옮겨온다는 건데 사드에 반대하며 매일 촛불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하고 있는 김천, 성주, 양지역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롯데 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체계를 기초부터 새로 구성하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목표 시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외에 배치된 사드 부대 방문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시민 대표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일본하고 괌. 정부에서도 제대적인 홍보도 좀 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 중인 김천 투쟁이 공동위원장 등 2명이 오는 5일 서울에 도착해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1000여 명의 김천 시민들과 서울 종각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을 했는 거는 김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정말로 많이 상하게 깎아가면 됐다.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김천 시민 원불교 측과 연대해 반대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원불교 측은 국방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한편 오는 11일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 삼성 라이온즈는 새로운 야구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도 원인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할 텐데 삼성의 2016 시즌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 야구장 개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는 높았지만 성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팀을 지켰던 선수들의 의미 있는 기록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요. 타점도 타점이지만 2000안타라는 기록이 저에게는 가장 뿌듯하고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 매직 넘버를 세던 삼성이 트래직 넘버를 따지더니 결국 가을 야구에서 7년 만에 소외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특히 주축 선수들을 놓치고 선수단 관리에도 큰 아쉬움을 남긴 2016 시즌.
외국인 5명의 선수가 너무나 부진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해보다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팀도 전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새 야구장 효과로 관중은 늘었지만 팬들의 실망도 더 커졌습니다. 일단 이제 재영호 선수가 이제 내년에 바로 풀리니까 재영호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 이제 좀 잡아주고, 그러고 이제 외국인 투수들 좀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빠르게 팀을 수습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지만 구단 수뇌부의 대응은 감독의 계약 여부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고의 야구장에서 보낸 최악의 시즌. 정확한 상황 판단과 진단, 그리고 대처가 없다면 올 시즌의 실패가 긴 암흑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적 시민단체가 7대 대구시의회가 어떻게 활동했나 살펴보고 중간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나아진 점도 있지만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역할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7대 대구시의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주민참여 예산제 등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정 활동이 다른 지역 의회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의 기본 역할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대구시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3.9건으로 7대 특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로 낮습니다. 전체 조례 재개정 건수 250건 가운데 52%가 시장 발의로 집행부가 더 많았습니다. 각종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정 질의의 경우 1인당 1.4회로 전국 평균 2.1회보다 낮았고 전체 의원 가운데 4분의 1은 단 한 번도 시정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강력한 행정 감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전반기 기준으로 7대 의회가 1,100여 건으로 6대보다 200여 건 적었습니다. 당을 보고 사람을 뽑지 사람을 보고 뽑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의원 개개인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시민단체들은 또 비리 혐의로 구속돼 결국 사퇴까지 한 김창은 전 의원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지 않는 등 제19 감싸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양대축으로 공연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티켓 선물과 초청장이 많은 문화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올해 10회째 열린 대구국제 뮤지컬 축제와 14회째를 맞는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는 공연문화도시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대규모 출연진과 무대 연출 등으로 자리에 따라 표값은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장기 공연이 많은 뮤지컬은 기업들이 티켓을 수천만 원씩 대량 구매해 선물로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 2년 말에 세우는데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분위기는 아무래도 외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부는 하더라도. 법 테두리에 맞춰 연극 같은 소공연은 5만 원 이하 좌석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뮤지컬은 당장 타격이 예상됩니다. 티켓을 사서 선물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공연을 보고 감동받고 이러면 좋아했는데 그런 문화가 공연에 이제 티켓이 없어질 것 같고. 반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오페라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많은 거는 하루 이틀 하든 이틀이나 많아봐야 3일이거든. 그거는 그렇게 평소를 자리 빈다 이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는 6일 개막하는 오페라 축제는 초청장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고 미술계에서도 전시 도록이나 외부 인사 초청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연 전시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의 지진 계측은 허술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원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지진이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난 뒤 날마다 두서너 차례씩 지진이 이어지다 23일부터 닷새 동안은 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과 30일 다시 4차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3.0 미만이 438번, 3.0 이상 4.0 미만은 16번, 4.0 이상 5.0 미만은 2번입니다.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만큼 작아서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안위 등의 지진 계측치를 두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번도 교정받지 않은 지진계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몸무게 잴 때 우리가 늘 보면은 바늘이 0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보거든요. 0이 안 돼 있으면 몸무게가 다르게 나타나지 정확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진계가 정확하게 0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어떻게? 1999년쯤 설치된 이 지진계가 진도 4.5대보다 더 작은 지난 21일 3.5 지진 때 실제 계측값은 더 컸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측정값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거리만 지금 표시를 하셨고 지하에서 몇 킬로에서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과 한수원을 감독해야 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지진계가 없어 한수원 지진계 수치에 의존하다 보니 원전에 대한 감시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전성 여부는 원전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들이 경상북도 무역사절단을 통해 수출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때에 해외시장 개척은 업체의 단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무역사절단 선정 경쟁률은 무려 3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한 중소업체입니다. 종업원 17명에 연간 매출이 70억 원까지 는 그런 대로 기반을 다졌지만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자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경북 종합무역사절단 행사에 참가해 10만 달러어치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올해는 동유럽을 찾아 지난해 이상의 주문량을 받았습니다. 당장은 수출 물량이 적지만 해외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업체 측은 아예 수출 전담 직원까지 채용하고 수출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알마티 이쪽으로 진출하고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이상의 지금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북 무역사절단으로 지난해 124개 업체가 해외로 나가 현장에서 150억 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2차례 벌써 100억 원 가까운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에 매번 추후 계약으로 이어지는 상담액도 현지 계약 물량의 2~3배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수출 물량은 기대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갈수록 무역사절단 참여 경쟁률이 높아져 올해에는 매회 3대 1을 넘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함께 각국의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파견하기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약 실적을 놓고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아직은 가장 큰 시장이고 러시아와 동유럽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와 중동 지역의 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hin식입니다. 다 자란 노예가 알코올성 질환과 숙취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년대 이후 쇠퇴기를 걷던 양잠 산업이 최근 누에가 건강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푸른 뽕잎 사이를 꿈틀거리며 흰색 누에가 왕성한 식욕을 드러냅니다. 누에 분비물인 잠산은 아토피약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한 것을 먹은 쥐와 그렇지 않은 쥐에 4주 동안 매일 알코올을 투여했는데 누에를 먹은 쥐에서 지방간은 26%, 중성지방은 30%가 줄었습니다. 또 알코올성 위험은 물론
숙취를 생기게 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빠르게 줄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익힌 숙자매는 단백질과 세린,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숙취 해소 음료의 시장 규모는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상용화되면 양잡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누에 사육은 기간이 짧고 일손이 적게 들면서도 소득은 높아서 고령화된 농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과 화학 섬유에 밀려 쇠퇴하던 양잠 산업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산림청 1호 숲길인 울진 금강송길이 6년 만에 5구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난이도가 다양해서 탐방객들의 선택이 넓어졌고 주민들은 주막촌 개장을 준비하는 등 기대에 차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자랑 울진 금강송. 이곳 금강송 군락지는 1959년에는 육종림, 1982년 천연 보호림, 2001년에는 산림유전자 보호림으로 지정돼 관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닷가 울진에서 내륙 봉화까지 보부상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옛길에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 숲길로 조성한 건 지난 2001년. 1구간은 울진군 북면 두천 1리에서 금강송면 소강 1리까지 13.5km, 7시간 코스이고 2구간은 금강송면 광회 1리에서 소강 2리까지 3구간은 소강 2리에서 500년 미인송까지 4구간은 소강 1리에서 소강 2리까지 5구간은 두천 2리에서 대왕 소나무까지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5구간은 경사가 제법 있는 중상급으로 전문 산악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5구간은 10월부터 주 2회 시범 운영을 하여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숲길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옛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막촌을 건립해 운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숲길 트레킹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이미 탐방객들에게 민박과 식사 제공, 농산물 판매로 마을에는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한 2만 5천 명 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1년 연간에 한 1억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면서 모든 코스마다 숲 해설사가 배치돼 금강송의 가치와 역사, 유래 등을 알 수 있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는 외국 유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하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 다 떠나고 그런 전자 그거 떠나고 그냥 여기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1200만 그루에 이르는 금강송 군락이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탐방객들에게는 힐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의 시장과 유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구적 백화점들도 참여합니다. 대구 백화점은 이달 16일까지 가을 정기 할인 행사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동시에 진행해서 절반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제품을 20-30%가량 할인해 줍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16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동아백화점은 9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서 의류와 신발 등을 20에서 50% 할인 판매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달 말까지 제5기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육생 240명을 모집합니다. 사과와 복숭아, 한우 등 12개 전공교육과정에서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입학 희망 품목을 4년 이상 재배하거나 사육한 경력을 포함해서 총 1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은 짧지만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위해서도 특별 전형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어린이 모두에게 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 농가가 경상북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1억 원 이상 농축산물의 판매 농가는 4,788가구로 전국 29,200여 가구의 16.4%를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주군이 649가구로 제주 서귀포시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상주, 의성, 김천, 영천, 영주, 경주가 전국 5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봉화와 영천 등 일부 지역은 평소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풍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오후 제주도 서귀포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청도 17도로 시작합니다. 대구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구미와 경주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한낮 기온 22도, 포항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